법무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A씨가 2년 전 조 후보자 모친을 상대로 50억 원대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모친은 소송 상대였던 A씨 집에 살고 있습니다. 수상한 가족 소송 단독 보도합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몸통 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죄의식은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란 점을 언론에 말하고 싶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끼어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신학기를 앞둔 미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방탄 책가방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총격 참사가 잇따르자 자녀를 전쟁터로 보내는 것 같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위장 이혼, 수상한 월세 계약서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한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빌라에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 옛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아주 이상한 소송입니다. 첫 소식, 최주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 간 수상한 소송이 두 차례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소송이 제기됐는데 진행 과정과 결론이 모두 같습니다. 2006년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은 조 후보자 부친을 상대로 학교재단에 공사대금 50여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친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1년이 지난 2017년에는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이 자신 명의의 빌라에 살고 있는 조 후보자 모친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학교재단 이사장이 부친에서 모친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모친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11년 전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10여 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도 이사로 있었는데 전혀 소송에 응하지 않아서 이러한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민사상 채무채권 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 내에 이행이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채무와 채권은 사라집니다.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의 채권이 소멸될 경우 다른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채권 시효 연장 소송을 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조 후보자와 그 가족만 알고 있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학교재단에는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논란이 일자 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다며 청산 중이라고 해명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펀드 투입 이후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한 펀드를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한 겁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펀드가 논란이 되자 2년여 동안 펀드 운용을 했지만 현재 손실을 보고 있어 청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펀드에서 7억 원 이상 투자된 A업체의 매출은 펀드 투입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가로등 자동전멸 감시 시스템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2017년 17억 원대에서 지난해 30억 원대로 매출이 크게 뜁니다.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성장세에 있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간에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 업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성장했습니다. 공무원을 좀 잘 알거나 담당하는 사람들을 알고 좀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선정해줄 수 있어요. 아, 이건 나 이거 쓰겠다. 이게 더 법적으로 걸리지 않거든. 조 후보자 가족펀드는 이 업체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관련 지분까지 더하면 업체 전체 지분의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의 저서와 SNS를 통해 부의 세습과 양극화 등 자본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조국 장관 후보자의 2009년 저서 본 후보 찬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친다며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 후보자의 부인은 자녀 2명과 함께 사모펀드에 10억이 넘게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에게는 5천만 원씩 증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찬조연설에서 강북과 강남 어린이의 한 달 생활비를 비교하며 부의 대물림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상계동 어린이 8만 원, 대치동 어린이 199만 8천 원, 무려 25배 차이입니다. 슬픕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97년을 계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97년은 뭐냐? 다 아시는 IMF 위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IMF 때 경매로 넘어온 강남 지역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한국당은 서민을 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던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죠. 오늘 새벽 40대 남성이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피해자가 머물렀던 모텔 직원이었는데요. 경찰의 방문 조사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최근 한강에서 훼손된 시신 상태로 발견된 남성이 살해된 서울 구로구의 모텔입니다. 이 모텔에서 일하는 40대 직원이 자수하겠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찾아온 건 오늘 새벽 1시쯤. 한강에서 찾은 시신에서 확보한 지문으로 숨진 남성이 누군지 확인한 경찰이 어제 오후 모텔에 찾아가 진술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성은 당시 경찰에게 숨진 남성은 숙박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의심해 3시간 뒤 다시 모텔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잠적했다가 몇 시간 만에 심경 변화를 일으켜 자수를 한 겁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남성이 숙박비도 안 주면서 반말을 하고 무시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객실에서 자는 동안 남성이 들어가 등기로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물 관련해서 압수하는 것에서 보니까 피해자 진술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와 남성이 자전거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한강 방화대교 근처에서는 훼손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범행 전후 동선 확인과 주변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강에서 흩어진 시신을 찾는 작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이동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반말을 하고 또 숙박비를 안 줬다는 이유로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네, 우선 범행 동기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한 이 남성은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고 반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남성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건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숙박비가 문제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인데 손님이 잘 때를 기다려 범행을 한 걸로 보면 금품이나 원한 관계가 범행 동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남성은 시신을 훼손해서 혼자 자전거에 싣고서 한강에 버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범행을 저지르고 날 뒤인 12일 훼손한 시신을 혼자서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훼손한 시신을 자전거에 싣고 안양천을 따라 한강까지 이동해서 강물에 버렸다는 건데요. 성인 남성의 시신을 차량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전거로 옮기는 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네. 경찰은 자수한 남성이 훼손한 시신을 버리는 CCTV 영상까지는 확보했지만 범행 장소인 모텔 CCTV는 고장이나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범이 있는지를 포함해 남성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수를 한 부분도 특이한데 후회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모습은 없었다고요. 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자수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없는 상황인데요. 조사 과정에선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며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언론에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사를 맡은 경찰관조차 이 남성이 보인 행동이 정상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를 하고도 정작 새벽 시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도 오늘 오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도 남성을 두고 정상적이지 않다, 심한 사이코패스 같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손이 발견되고서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수를 한 것 같긴 한데 사회화가 덜 된 사람으로 보이고요. 네, 이 끔찍한 살인사건 범인이 자수를 했지만 밝혀야 할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동재 기자였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는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입니다. 만약 출입을 하더라도 DMZ 안쪽을 촬영하기 위해선 국방부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JTBC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며 들어간 이곳 DMZ에서 무단으로 광고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JTBC는 문제의 광고는 물론 다큐멘터리 제작도 중단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JTBC의 창사기획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 4월부터 DMZ에서 촬영했는데 기아자동차 신형 모하비가 틈만 나면 등장합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까다롭고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간접 광고, 즉 PPL 효과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JTBC는 기아차로부터 12억 원을 지원받아 DMZ를 배경으로 한 광고도 제작했습니다. 국방부엔 다큐멘터리만 찍겠다고 하고선 실제로는 상업 광고까지 찍은 겁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국방부는 지난 5월 JTBC에 항의했고 해당 장면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JTBC는 이를 무시하고 광고를 제작했고 지난 15일 일부 영화관에서 광고를 상영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JTBC의 다큐멘터리 후속편 촬영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또 해당 광고의 제작과 송출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JTBC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JTBC는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영상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며 국방부와 해당 부대, 시청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JTBC가 사전에 국방부의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의 신형 모하비 광고는 각 방송사에 전달돼 광고 시기 조율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DMZ에 이어서 이번엔 원자력 발전소까지 뚫렸습니다. 국가보안시설로 비행 금지 구역인 부산 고리 원자력 발전소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나 버젓이 휘젓고 다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밤 8시 30분 원전 주변 상공을 선회하는 비행체 4대가 발견됐습니다. 수상한 비행체는 다음날 밤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전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군과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비행체를 날렸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군은 해당 물체를 드론으로 추정하고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론을 띄운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원전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이 드론이 떴는가 봐. 그 드론 뜰 당시에 목격했는 할머니가 있다 하는데 목격자 지금 찾고 있더라고. 그 방송으로. 주민들은 종종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을 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한 번도 위험하고 이러는데 얼마 전에 그 뒤에서는 낚시온 사람들이라도 뛰어오면 그 충분히 들어가죠.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 1급 보안 시설로 일대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무단 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전 측은 추가 초소를 운영하는 등 시설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사건인데도 여태껏 정체조차 밝히지 못해 원전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놀이기구에 끼어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접합수술은 결국 실패했는데요. 안전수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19 대원들이 놀이기구 위에서 구조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 이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살 박모 씨가 롤러코스터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박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접합에 실패했습니다. 사고 직후 놀이공원은 롤러코스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롤러코스터 안전요원으로 일하던 박 씨는 당시 열차 맨 뒷칸에 서 있었는데 다른 안전요원이 그대로 열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롤러코스터 마지막 칸에 이제 사람이 서라고 있는 위치대가 아닌데 거기를 그냥 밟고 올라서가지고 있다가 올라가있던 상태에서 출발이 된 거죠. 놀이공원 측은 평소 직원들 안전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아침에 한 번 하고요. 오후에 한 번 하고 두 가지 합니다. 원래대로는 못 올라갑니다. 경찰은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문을 연 이 놀이공원은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에도 놀이기구가 멈추는 안전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양현석 씨 관련 속보입니다. 경찰이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양 씨의 휴대전화와 YG의 회계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회사 돈을 도박 자금으로 썼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팀이 압수품이 든 파란색 상자를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오전 9시부터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는데 중점 두고 압수수색 진행하셨습니까? 네, 경찰은 5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상자 2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압수물 중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회계 자료 등도 포함됐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에 YG 회사 돈이 쓰였는지 살펴보려는 겁니다. 압수품 가운데는 양 씨의 휴대전화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 휴대전화에 도박자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내외 관계자와 양 씨가 연락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양 씨와 가수 승리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쓸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에 두 사람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제주도에서 30대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랄지 관련 자료 다 제출받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법리검토를 통해서 의율 가능한 제명 이런 부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항의를 받았을까요?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천만한 칼치기 운전. 이내 가해 운전자가 내려 피해자 차량 쪽으로 다가오더니 물병을 던지고 얼굴을 때립니다. 동승자 만류에 겨우 차량으로 돌아가는군요. 보신 대로 공개된 영상에는 가해자가 난폭하게 끼어드는 장면이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항의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사건의 선후 관계가 어찌됐든 명백한 것은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이 일어났고 증거 영상이 담긴 휴대폰까지 빼앗아 던져버렸다는 점입니다.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아빠가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맞았을 때 저 트라우마 평생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참여자도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카니발 차주를 공개 수배합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가해자 신상까지 털겠다며 선을 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가해자에 적용된 혐의는 단순 폭행과 재물 손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지만 이번엔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혐의 변경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 난폭운전 접수 건수는 10,000건이 넘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관용 없이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합니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신학기를 앞두고 방탄 책가방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 때문인데요. 전쟁터에 보내는 심정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겁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페소와 데이턴 등에서 나이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 공격으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방탄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탄 책 가방을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지만 가방 안엔 경찰 방탄복과 비슷한 탄도 보호막이 부착돼 있습니다. We've definitely seen a spike over the past week or so in the sales, and that could be attributed to back to school, but it also could be attributed to some of the national events that are happening as well. 제조업체들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 몸을 웅크려 가방 뒤로 숨거나 얼굴과 머리를 가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탄 책 가방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형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방 하나당 가격은 우리 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학부모들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Could you imagine a whole school full of kids talking about we got backpacks that's bulletproof? And what about the parents that can't afford that? 일각에선 방탄 가방이 실제 총알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t shouldn't have to come to selling bulletproof backpacks. That just goes to show what type of society we live in today.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버려진 압력 밥솥들 때문에 출근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선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숨졌습니다. 오늘의 세계 김민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미국 뉴욕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정치불명의 압력밥솥이 잇따라 버려졌다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인근 도로까지 차단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압력밥솥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Because of the timing and the placement and the items, we're carrying this right now as a hoax device. That's the investigative category. 지하철 CCTV에는 한 백인 남성이 쇼핑카트에서 밥솥을 꺼내 내려놓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1시간 뒤에는 지하철역에서 3km 떨어진 첼시 지역에서도 제조 연도가 같은 압력밥솥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압력밥솥은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때 테러 도구로 사용돼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이 10대 흑인 소년 2명에게 다가갑니다. 강도 사건 신고를 받자 몸수색에 나선 겁니다. 그 순간 흑인 한 명이 갑자기 뛰어 도망칩니다. 그러자 경찰이 총격을 가했고 19살 흑인 소년 베일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베일리의 유족은 총까지 쏠 필요가 있었느냐며 경찰을 What's wrong is that my son was shot in the back
by law enforcement. Mr. Bailey was trying desperately to flee from the police, and he did not have a weapon in his hand. 현지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홍콩에선 매주 반중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시위대는 300만 명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교사들까지 미래 세대를 지키자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홍콩에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홍콩의 금융중심가에 위치한 차토가든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오늘 집회는 교사들이 중심이 돼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비판했습니다. Police try to use extra or unnecessary force to try to arrest them. Many of our students will get hurt. 이들은 홍콩의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我哋今日嘅遊行咧，最主要咧就係要政府回應我哋嘅5大訴求。首要嘅咧就係要撤回呢個逃犯修訂條例。 집회엔 교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참여했는데요. 시위 장소에서부터 1km 가까이 떨어진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관저까지 행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에도 차토가든에는 6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를 향해 홍콩 시위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시위대는 오늘도 홍콩 도심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를 열었습니다. 홍콩 토가완 지역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관광객을 반대하는 거리 행진도 진행됐습니다. 내일 오후 이곳 빅토리아 공원에선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위대 측은 300만 명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홍콩 경찰도 단호한 대응을 밝히고 있어 내일 시위는 중국의 무력 개입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서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발사체까지 쐈죠. 발사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도발 현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한박 웃음까지 지으며 말입니다. 신형 무기인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다시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잔한 호숫가 들판 위에선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이 붉은 화염을 뿜으며 솟구칩니다. 발사 현장을 지켜보던 김정은 위원장은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렸고 한박 웃음까지 지으며 기뻐합니다. 삼복의 무더위를 개치시며 낮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이른 새벽에도 찾아오시오. 발사체의 명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볼 때 지난 10일 발사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입니다. 에이테킴스는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서너 개 크기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동해상에 떨어졌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바위섬을 타격해 정확성을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달도 되지 않아 신무기 개발 현장에 7번이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23일 신형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시설을 찾은 데 이어 3종 신무기가 각각 2차례씩 발사되는 동안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 그가 누구이든 석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본격적인 북미 접촉 전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 신무기 개발을 서두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순실 씨의 독일 집사로 불려온 인물 데이비드 윤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행방이 묘연했는데 석 달 전 네덜란드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한국에 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년 전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연 호텔 개업 파티 사진에서 최 씨 모녀 뒤쪽에 서 있는 남성. 최 씨의 독일 집사로 지목된 데이비드 윤입니다. 윤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기업형 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되게 해주겠다며 개발업자에게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윤 씨 소재를 알 수 없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윤 씨는 지난 6월 네덜란드 공항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한국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네덜란드 법원에서 송환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윤 씨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내 송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 씨는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독일말 필요할 때 심부름 수준 시키는 걸로만 하는 거지 저한테 신뢰를 주시진 않았어요. 윤 씨는 자신이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며 현지 변호인까지 선임해 국내 송환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법당국이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의 새로운 취미에 대한 얘기입니다. 향도, 다도, 궁도, 도에 빠진 젊은이들을 염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숯에 불을 붙이고 향로에 있는 재를 정리한 뒤 재 속에 숯을 넣습니다. 침향을 칼로 깎아낸 뒤 은으로 만든 받침 위에 조각을 올려 향을 맡습니다. 길게는 1시간을 준비해 냄새를 맡는 향도의 과정입니다. 명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침착해지고 사람 마음을 굉장히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그릇에 차를 우려내 따르고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다도를 즐기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커피는 약간 살려고 마시고 약간 감각을 이렇게 깨우는 느낌이 나는데 차를 마시면 좀 뭔가 차분해지면서. 단순히 향을 맡고 차를 마시는 게 전부지만 고요함과 느릿함을 즐깁니다. 일하고 바쁘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단차 마시는 한 30분 정도의 그 시간은 오로지 저를 생각하면서 쓸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요즘 대학가엔 전통 활쏘기를 배우는 궁도 동아리도 늘었습니다. 무척이나 정적인 이 운동에 젊은이들이 몰립니다. 가만히 관역을 보면서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에 나와 저 관역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가 너무 좋지 않나.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잠시 멈춰 느린 시간을 누립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며 한반도에 대한 역사 인식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신문도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에도 마이너스라며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에선 폭염이 여전했지만 서울 등 중부만 놓고 보면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35도를 넘나들던 서울의 기온은 광복절에 비가 내린 뒤로는 오늘로 사흘째 3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남부의 폭염도 조금은 누그러들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지만 내일은 3도 낮은 32도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다른 지역을 봐도 서울과 강릉 30도 등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에서 맑겠습니다. 다만 새벽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1km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서울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반짝 더워지겠고요. 이후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도 다시 30도 선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처럼 폭염이 누그러들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A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